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직접민주주의 얘기합니다. 집회 시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부 국민들의 의지가 그러다라 그러면 뭔가 이게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용어를 쓰면서 마치 자기가 국민적 동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바이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촛불 시위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부 국민들의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광화문에서 많이 모이고 있는 자유항쟁도 일부 국민들의 시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바로 선거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시민 여러분. 자유시민TV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자신들이 선호하는 집회나 시위를 직접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만 공부를 해도 직접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간접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직접민주주의는 그냥 다 모여서 하는 거기 총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총회예요. 민회. 우리가 지금 간접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즉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하는 민주주의를 뭐라고 할까?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르자. 그렇게 해서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지 직접민주주의가 따로 있고 간접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그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이 모여서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간접민주주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제도죠. 이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 원형을 그리스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데모스라는 거와 크라시라는 거에 조합된 말입니다. 데모스라는 것은 실제로는 선거구를 뜻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데이라는 데모스에 사는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크라시는 지배하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 이걸 데모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데모크라시 제도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체제를 뒤엎은 겁니다. 한 마을 단위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는 동회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없는데 시골에서는 있었어요. 마을 회의가 있었는데 여러 마을이 합쳐지면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모일 수가 없으면 시족의 제일 어른들이 모여서 이걸 이 원로회의 혹은 원로원이라고 부르죠. 그리스에서도 이 각 부족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상대적으로 간부가 덜 죽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덜 죽고 부상을 덜 당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유리합니다. 그러면 부상당하고 사경을 헤매거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계를 다 책임져 주지 않는 한 먹고 살기 위해서 농토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 농토가 누구에게 집중이 되겠어요? 즉 부족 대표자나 귀족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농성을 한 일이 있어요. 서민들이. 기원전 494년에 볼키우스족이라고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귀족들이 맞서 싸우자 그랬어요.
평민들이 반대하고 산에 올라가서 농성을 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게 되고 귀족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라는 원로원 의원, 국회의원이 평민들에게 나섰습니다. 사람의 몸과 위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장은 원로원입니다. 국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평민들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의 몸들이 위장에 대해서 내란을 일으켰어. 위장은 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있으면서 다른 모든 부분에게 일을 시키고 논다는 것이었어. 그러나 위장은 어림도 없는 소리,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위장은 자기네가 혼자 먹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먹은 것을 모두 다시 나눠준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손과 발이 움직여서 먹을 걸 구해다가 입으로 넣고 입에서 쭉 들어가서 위장이 먹지만 여기서 나온 영양이 전부 몸으로 가서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위장을 굶기자. 굶기면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해서 손과 발이 입에다가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고 굶는 거와 동시에 손과 발이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영양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이 비유를 들어서 원로원과 귀족이 편안하게 노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만으로 퉁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트리부누스, 호민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평민들이 뽑는 대표 체제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원로원을 상원이라고 보면 평민들의 대표는 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나투스와 이 평민들의 대표인 하우스, 이 상하 양원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508년에 독재 정치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룬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데모스크라티아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아테네를 도시지역과 해안지역, 내륙지역 이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세 지역을 서로 섞어서 이 10개의 트리티스라고 만듭니다. 인구에 맞게 나눈 지역들을 데모스라고 합니다. 150 내지 170개 정도의 데모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데모스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사를 결정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회가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데모스의 대표들이 모인 그런 곳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간접민주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예를 들어볼 때도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도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서초동에 홍위병들이 모였잖아요. 한 1, 2만 명 되나? 그 홍위병들이 얘기하는, 이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국민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교묘하게 뭘 바꿔치기를 했느냐? 서초동에 있는 한 1, 2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하나요? 아마 별로 대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5천만 중에 2,500만이 모이는 유권자로 치면 4,248만 명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여기서 2,124만 명 정도는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현대에 와서 직접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뭐가 있어요? 국민투표입니다.
여론조사 같은 건 표본의 추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실제로 같은 표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추출돼 가지고 약간 편향되게 추출이 돼 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대하게 대표돼 있다. 실제 민의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연구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국민투표를 하는데 이 국민투표도 사실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헌법 같은 경우에 거의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과연 이것을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에는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국민의 뜻을 가지고 국회를 억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 현대사에서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직접민주주의 얘기합니다. 집회 시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부 국민들의 의지가 그러다라 그러면 뭔가 이게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용어를 쓰면서 마치 자기가 국민적 동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바이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막 찬양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는 한겨레 신문 문 대통령이 던진 직접민주주의 어디까지 가능할까? 또 하나는 프레시안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문재인이 옳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도 문재인의 직접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조선동아의 이야기는 헛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대학 나왔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와 집회시위를 혹은 댓글 이런 거를 슬쩍 혼동시키는 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촛불 시위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부 국민들의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광화문에서 많이 모이고 있는 자유항쟁도 일부 국민들의 시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바로 선거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순수하게 집회 시위의 자유와 선거에서의 대의제 이런 형태로 이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되겠다. 집회 시위를 직접민주주의라고 바꿔치기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언어 혼란 전술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막바지에 공수처나 연동형 선거제와 같은 우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짓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항쟁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뭐냐? 내년 4월 15일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